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내가 50대 때 이걸 알았더라면. 저는 올해 73살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남들처럼 직장 다니고, 가족 먹여 살리고, 자식 대학 보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70 넘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이거 말하면 속물 같다고 욕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70평생 살아보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젊었을 때는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해. 건강하고 가족이랑 행복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건강 지키는 것도 돈이고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 것도 결국 돈이 있어야 가능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씁쓸한 고백을 하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 인생이 여러분한테는 반면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공감되신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용기 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30년 넘게 중견기업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월급 받았고 퇴직금도 받았어요. 5억 정도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5억이 10년도 안 돼서 반 토막이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제일 큰 게 뭐였냐면 병원비였습니다. 저는 65살 때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스텐트 시술 받았어요. 그때 들어간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보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로 6개월마다 정기 검진 받아야 하고 약값만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가고 아내는 무릎이 안 좋아서 인공관절 수술 받았는데 그것도 한쪽에 1,00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양쪽 다 하니까 2천만 원 훌쩍 넘었죠. 거기다 물리치료를 1년 넘게 받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회당 5만 원씩 일주일에 3번, 1년이면 780만 원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아프면 그냥 병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70 넘어서 아프면 병원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쳐서 한 달에 받는 게 13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병원비 약간 빠지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집 관리비가 월 15만 원, 전기요금이 여름 겨울에는 20만 원씩 나가고 통신비가 부부 합쳐서 8만 원, 이런 것들 내고 나면 두 부부가 한 달에 60만 원으로 살아야 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집은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시세로 4억 정도 되는데 이걸 팔아서 쓸까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거 팔면 어디 가서 살아요? 전세 들어가면 또 전세금 떼이는 거 아니냐. 월세 살면 매달 나가는 돈 감당이 안 되고 그냥 이 집에서 버티는 게 최선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아파트가 오래돼서 수리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보일러 고장 나면 200만 원, 화장실 누수 생기면 150만 원, 베란다 샤시 교체하는데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나갑니다. 작년에는 에어컨이 고장 나서 새로 사는데 180만 원 들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돈 얘기를 자꾸 하냐면요. 젊었을 때 저는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회사 다닐 때 동료들이 재테크한다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성실하게 일해서 월급 받고 애들 키우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너스 받으면
애들 학원비 보태주고 명절 때 부모님 용돈 드리고 회식 있으면 후배들 밥 사주고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도 제 성실함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회사에서는 30년 다녔다고 송별회도 해주고 좋은 말 많이 해줬지만 그게 다예요. 퇴직하고 나면 그냥 돈 없는 노인네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명함도 없어지고 직함도 사라지고 그냥 김아무개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더 가슴 아픈 건 자식들한테도 손 벌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얘도 애들 둘 키우느라 허덕입니다. 사교육비만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나간대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태권도 이것저것 다 시키니까요. 거기다 집 대출 이자가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원금은 엄두도 못 낸대요. 작은애는 자기 사업한다고 나갔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오히려 제가 걱정돼요. 작년에는 자금 사정이 안 좋다고 제가 1,000만 원 보태줬습니다. 그 돈도 아직 못 받았어요. 어떻게 자식한테 아빠 돈 좀 줘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자식들이 잘 나가서 한 달에 용돈 100만 원씩 받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부럽죠? 근데 그 친구 얼굴 보면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자식한테 손 벌리고 사는 게 자존심이 상하나 봐요. 명절 때도 자식네 집에 가면 눈치 보이고 뭐 사달라는 말도 못하고 며느리 눈치 보고 저는 차라리 제 돈으로 제 인생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친구들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소주도 한잔하고 고기도 먹고 그랬어요. 그때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부담이에요. 고깃집 가면 1인분에 2만 원씩 하는데 삼겹살 2인분이면 4만 원, 소주 3병 시키면 1만 5천 원, 밥이랑 후식까지 하면 1인당 3만 원, 4만 원은 나와요. 4~5명이 모이면 2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거죠.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연간 200만 원이 넘어요. 저한테는 이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친구들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핑계대고 안 나갑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집사람이 어디 아파서 손주 봐줘야 해서 이런 핑계 대면서요. 진짜 이유는 돈이 없어서인데 그걸 어떻게 말해요. 70평생 살아온 사람이 친구들 앞에서 야, 나 돈 없어서 못 나가 이런 말 하기가 쉽나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작년 가을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어요. 50주년 기념이라고 다들 모이자고 하더라고요. 회비가 10만 원이었는데 저는 그것도 부담돼서 안 갔습니다. 친구들이 전화해서 야 50년 만에 보는 건데 꼭 와 이러는데 어떻게 10만 원이 없어서 못 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라고 둘러댔죠. 나중에 사진 보니까 다들 즐겁게 웃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더 무서운 건 앞으로입니다. 저는 지금 73살인데 통계청 자료 보니까 평균 수명이 83살이래요. 그럼 저는 앞으로 1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10년이면 짧지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빠듯한데 10년 뒤엔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계속 오를 거고 병원비는 더 많이 나갈 거고 연금은 그대로일 텐데 말이에요. 무서운 건 치매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양병원 비용이 한 달에 300만 원씩 한다던데 그럼 1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5년만 있어도 1억 8천이에요. 요즘 뉴스 보면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래요. 선진국 중에서 최악이에요. 저도 그 40%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늙어서는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이 현실이 정말 억울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50대였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하고 싶냐고요? 당장 부동산이라도 하나 더 사놨을 겁니다. 그때 서울 외곽에 아파트가 2억도 안 했거든요. 분당, 일산 이런 데가 1억 중반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7억, 8억이 됐어요. 그때 대출받아서라도 하나 사놨으면 지금 월세 받아서 생활비에 보탤 수 있었을 텐데, 한 달에 150만 원만 받아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아니면 주식이라도 좀 해놨을 걸 그래요. 삼성전자 주식이 2000년대 초반에 20만 원대였는데 지금 7만 원이잖아요. 액면 분할 고려하면 몇 배로 오른 거죠. 배당금도 꾸준히 받을 수 있고, 그때 5천만 원어치만 사놨어도 지금은 몇 억이 됐을 거예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IT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때 저는 빚내서 투자하는 건 위험해. 주식은 도박이야. 부동산은 곧 폭락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정적으로 월급 받고 저축하는 게 최선이라고 믿었죠. 은행 적금 들고 정기예금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물론 위험한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내 자산을 조금씩이라도 불려놓는 노력은 했어야 했어요. 주변에 보면 똑똑하게 준비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 옆집 아저씨는 공무원 출신인데 젊었을 때부터 월급의 30%를 무조건 저축했대요. 월급이 300만 원이면 90만 원은 무조건 떼놓고 나머지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30년을 했대요. 연금저축도 들고 아파트도 두 채 마련해서 하나는 월세 주고, 지금 그 집은 한 달에 연금 300만 원 넘게 받고 월세로 120만 원 더 받아요. 한 달에 420만 원이 넘게 들어오는 거죠. 저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아저씨 보면 부럽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한심해요. 똑같이 월급 받고 살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지금만 생각하고 살았고 그 아저씨는 미래를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보너스 받으면 가족여행 가고 좋은 차 사고 외식하고 그렇게 썼어요. 그 아저씨는 보너스 받으면 바로 저축하고 투자했대요. 여러분 중에 50대, 60대 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짜로. 저는 이미 늦었지만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부동산 다 합쳐서 얼마인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부채도 적어보세요. 대출 얼마, 카드빚 얼마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산해 보세요. 은퇴하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지, 병원비는 얼마나 들지, 여가 생활비는 얼마나 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필요해요. 부부 둘이서요. 근데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쳐봐야 150만 원도 안 됩니다. 연금 많이 받는 사람도 200만 원 정도예요. 그럼 부족한 50만 원은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저축한 돈 까먹으면서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저축이 얼마나 오래 갈까입니다. 5억 있다고 해봅시다. 한 달에 50만 원씩 쓰면 1년에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거기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잖아요. 병원비, 집 수리비, 자식 경조사비, 이런 거 다 합치면 1년에 1천만 원은 더 나갑니다. 그럼 10년이면 1억 6천. 20년을 산다고 치면 3억 이상 필요한 겁니다. 지금 5억 있어도 턱걸이인 게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실제로는 더 많이 필요해요. 지금의 200만 원이 10년 뒤엔 300만 원어치가 돼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매년 물가가 3%씩만 올라도 10년이면 1.34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 두 가지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첫째, 지출을 줄이세요.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끊으세요. 저는 70 넘어서 이걸 깨달았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세요. 케이블 TV 안 봐요? 끊으세요. 한 달에 1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어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OTT 서비스 이런 거 다 필요한가요? 저는 다 끊었어요.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만 봐요. 휴대폰 요금제 비싸요? 저렴한 걸로 바꾸세요. 저는 월 7만 원 내던 걸 알뜰폰으로 바꿔서 2만 5천 원으로 줄였어요. 한 달에 4만 5천 원, 1년이면 54만 원 아끼는 거예요. 보험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중복되는 거 없는지, 필요 없는 건 없는지. 저는 보험료만 정리해서 한 달에 15만 원을 줄였어요.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필요한가요? 저는 작년에 차를 팔았어요. 유지비가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갔거든요. 보험료, 주차비, 기름값, 세차비, 정비비 다 합치면요. 차 팔고 나니까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360만 원이 아껴지더라고요. 필요할 때는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다녀도 충분해요. 외식도 줄이세요. 한 달에 4~5번 하던 걸 한두 번으로 줄이면 10만 원은 아껴요. 1년이면 120만 원이고요. 집에서 해먹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마트에서 장 봐서 집에서 해먹으면 외식비의 3분의 1도 안 들어요. 커피도 그래요. 스타벅스에서 하루에 한 잔씩 사 먹으면 한 달에 12만 원이에요.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집에서 인스턴트 커피 타 먹으면 한 달에 1만 원이면 돼요. 이것만 바꿔도 1년에 130만 원 아껴요. 둘째, 수입을 늘리세요. 은퇴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60대면 아직 일할 수 있어요. 풀타임이 힘들면 파트타임이라도 하세요. 편의점, 경비, 청소, 주유소, 택배, 뭐든지 좋아요.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게 여러분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65살에 은퇴하고 나서 아파트 경비일 시작한 사람 있어요.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받는데요.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한 달에 15일 일하고 15일 쉬는 격일제예요. 일하는 날은 좀 힘들지만 쉬는 날이 많으니까 괜찮대요. 지금 70인데 아직도 일하고 있습니다. 5년간 모은 돈이 1억이 넘는데요. 그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하면서 돈도 벌고 사람들도 만나고 건강도 유지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니까 일석사조야. 맞는 말이에요. 저도 지금이라도 뭔가 해볼까 생각하는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디서 받아주질 않네요. 그래서 더 후회됩니다. 60대 초반에 시작했어야 했는데 65살에 시작했으면 지금 8년 차 2억 가까이 모았을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버리세요. 내가 대기업 다녔는데 어떻게 편의점에서 일해? 내가 관리직이었는데 어떻게 경비를 봐? 내가 대학 나왔는데 어떻게 청소를 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존심이 여러분 노후를 망칩니다. 돈 앞에서는 자존심 소용없어요. 70 넘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저는 경험으로 압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정말 중요해요. 건강을 잃으면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소용없어요. 저는 이걸 늦게 깨달았는데 50대 때 술, 담배 좀 줄이고 운동 좀 할 걸 그래요. 지금 심장이 안 좋아서
하루에 약만 10알 넘게 먹습니다. 이 약값이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1년이면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건강했으면 이 돈 안 쓸 수 있었겠죠. 운동하세요. 걷기만 해도 좋아요. 헬스장 돈 아까우면 집 근처 산책로 걸으세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 하루에 1시간씩 걷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 심장병도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식단 관리도 중요해요. 짜고 기름진 음식 줄이고 채소 많이 드세요. 저는 짠 음식 좋아해서 젊었을 때 라면도 많이 먹고 찌개도 짜게 먹었는데 그게 다 나중에 고혈압, 당뇨로 왔어요. 지금은 저염식하고 있는데 진작 할 걸 그랬어요. 이게 다 나중에 병원비 안 내는 방법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당장 끊으세요. 담배 한 갑에 4,500원이잖아요. 하루 한 갑이면 한 달에 13만 5천 원, 1년이면 162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620만 원이에요. 이 돈으로 연금보험 하나 들 수 있어요. 게다가 담배 피우면 나중에 폐암, 심장병, 뇌졸중 걸리기 쉽잖아요. 그럼 치료비는 또 얼마나 들까요? 암 치료 한 번 하는데 수천만 원입니다. 제 친구 하나는 폐암 걸려서 치료하는데 5천만 원 넘게 들었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소주 2병씩 마시면 한 달에 10만 원은 나가요. 안주값까지 치면 20만 원 넘어가죠. 1년이면 240만 원이에요. 이것도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이 돈 아껴서 저축하세요. 저는 65살 때부터 술을 거의 안 먹는데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아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돈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거든요. 젊었을 때는 뭐 얼마나 쓴다고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조금씩 쓴 게 모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제가 40대부터 60대까지 20년간 술값, 담배값으로만 5천만 원 넘게 쓴 것 같아요. 외식비로 1억, 자동차 유지비로 1억, 이것저것 합치면 3억은 넘게 쓴 것 같아요. 그 돈을 저축하고 투자했으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이자, 복리로 계산하면 5억에서 6억은 됐을 겁니다. 그 돈이 지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써도 20년은 버틸 수 있잖아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시간은 안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라도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제 실수를 여러분은 반복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보험 꼭 점검하세요. 저는 보험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종신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연금보험, 운전자보험, 이것저것 다 들어놨는데 막상 병원 가보니까 실손보험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보험료만 나가고 혜택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몇 개 해지했는데 해지하면서 손해본 돈이 2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보험은 신중하게 들어야 해요. 특히 나이 들어서 실손보험 꼭 유지하세요. 이거 하나로 병원비 대부분 커버돼요. 저는 다행히 젊었을 때 실손보험 들어놔서 지금 병원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할 때도 실손보험에서 1,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만약 실손보험 없었으면 진짜 파산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애들 사교육비도 장난 아니고 우리 때는 그래도 월급 모아서 집 한 채 장만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서울 아파트가 10억, 20억씩 하는데 어떻게 사요?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돈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는데 애들 학원비 200만 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애 입장에서도 효도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자식한테 손 벌리는 순간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제가 70평생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에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강도 지킬 수 없고 존엄도 지킬 수 없고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될 수도 없어요. 친구들도 못 만나고 취미 생활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TV만 보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이게 제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 들으시면서 기분이 안 좋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돈 타령만 하냐? 인생이 돈이 전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70평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는 거죠. 돈이 있어야 존엄하게 늙을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자식한테 짐이 안 돼요. 돈이 있어야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친구들 만날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짜로요. 제가 5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겁니다. 지출 줄이고 저축 늘리고 투자 공부하고 건강 관리하고 노후 일자리 알아보고 이 모든 걸 지금 당장 시작할 거예요. 하루도 미루지 않고요. 여러분은 지금이 그때예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통장 잔고 확인하고 한 달 지출 내역 적어보고 노후 계획 세워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70대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저는 70 넘어서 후회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면 돼요. 저처럼 70 넘어서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아신 거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돼요. 10년 뒤, 20년 뒤에 그때 준비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 솔직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고요. 다음에도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더 많이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